테슬라 24년 3분기 실적 발표 리뷰하겠습니다. 24년 3분기 어닝콜 복귀에 앞서 일론의 주요 발언 및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주요 단어 언급 횟수를 살펴보면 오토노미, 오토노머러스 그리고 FSD 포함 자율주행 관련 단어가 42회로 지난 2분기 어닝콜 32회 언급에 이어 제일 많이 언급되는 등 테슬라의 현재 핵심이 무엇인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지난 2분기 어닝콜에서는 언급이 전무했지만 이번 3분기 어닝콜에서 10월 위 로봇 이벤트 영향으로 사이버캡이 16회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세마이 역시 2분기 어닝콜에서 언급이 없다 14회 네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에너지 13회 꾸준하게 많이 언급되고 있고 옵티머스와 로봇이 9회 언급되며 지난 분기 대비로는 언급 횟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로보택시 X와 XAI, 스타트 4680 순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론의 주요 발언을 먼저 살펴보면 25년 상반기에 더 저렴한 모델들의 출시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인센티브와 함께 3만 불 미만으로 제공될 것이며 핵심 기준점이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대략적인 베스트 추정치를 제시한다면 내년에 20-30% 정도 판매량 성장을 예상해 본다 밝히는 등 1년 만에 판매량 두 자릿수 성장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캡은 강한 확신을 바탕으로 26년도에 대량 생산에 도달하는 등 연간 최소 200만 대, 1개 이상의 공장에서 제조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마 400만 대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습니다. 23년도 그리고 올해 24년도 판매량 180만 대 수준을 감안해 보면 사이버캡의 볼륨이 상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FSD 버전 12.5 대비 계획간 주행 마일이 약 대여섯 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FSD 버전 13이 곧 출시될 예정이며 버전 12.5의 업데이트와 함께 사이버트럭의 FSD 출시하여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을 싱글 스택 통합 모두 신경망으로 작동됨을 밝혔습니다. 특히 계획간 주행거리 측면에서 25년 2분기 인간 운전자를 추월할 것이라고 본다는 내부 추정치를 제시한 부분은 이번 어닝콜의 하이라이트로 꼽았습니다. FSD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은 FSD가 실제로 크게 개선되어 실수한 주행 영상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지난 주주총회에서 최초 언급한 데 이어 다시 강조했습니다. 당시 주총에서 일론은 학습도 데이터도 아니고 어떤 AI 모델이 더 우수한지 테스트하는 것이 가장 큰 제약 요인임을 밝혔습니다. 3분기 에너지 사업 부문의 총 마진율은 30.5%로 흑자 전환한 22년 2분기 기점으로 10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2년 1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던 자동차 부분 총 마진율 32.8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론의 표현처럼 에너지 사업 부문은 산불처럼 거침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미중 양 대륙의 메가 팩토리를 기반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자동차 부문 마진을 보면 차량 대당 원가는 최근 12개 분기 기준 가장 낮은 34,010불을 기록했습니다. 차량을 설계하고 공장 전체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차량 원가 20% 절감하는 것이 극악스러운 고통과 같이 더 어려운 과정으로 베스트는 일정 부품을 제거하는 것이다라며 사이버캡을 위한 차량 설계를 다시 짜고 대량 생산을 위한 설계에 그리고 나서 기계 만드는 기계의 설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혁신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주총에서도 일론은 원가 절감에 있어 배터리 팩은 퍼즐의 한 조각으로 그 외의 부분 역시 중요하며 더 저렴한 차량을 제조하는 건 왕자의 게임이 아닌 어떻게 해서라도 1페니를 더 줄이고자 하는 페니의 게임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이버캡 제조에 있어 언박스드 프로세싱과 옵티머스의 투입으로 대당 원가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간략하게 일론의 주요 발언을 지난 2분기 어닝콜 및 주총 발언의 연장선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3분기 어닝콜 전문에 대한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비스 IR 부사장, 안녕하세요. 테슬라의 3분기 Q&A 웹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IR 부문장 트래비스입니다. 일로온 CFO 바이바브 그리고 다른 임원진들과 함께하여 기쁩니다. 우리의 3분기 실적은 오후 3시에 발표했고 이번 웹캐스트와 같은 주소 링크에 우리가 발행한 주주자료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사업 전망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발언을 할 겁니다. SEC에 제출한 가장 큰 자료에서 언급된 사항들 포함 오늘날 관점에서 기반한 예측이며 실제 결과는 많은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개의 질문과 한 개의 추가 질문으로 제한해 주실 부탁드리며 질문에 앞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론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일론,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24년 3분기 전년 대비 주문량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동기간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전기차 기업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아는 한 그 어떤 전기차 기업도 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 어떤 자동차 기업의 전기차 사업 부문도 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자동차 비즈니스 환경에서 테슬라가 이익을 낸 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3분기는 우리에게 있어 기록적인 3분기입니다. 바로 어제 누적 상생량 700만 대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에서 이걸 가능하게 한 테슬라 팀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700만 대 차량을 제조하는 건 엄청난 양의 작업입니다. 에너지 부문은 메가팩, 파워월 모두 강력한 수요를 보이며 마치 산불처럼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10월 10일에 우리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자율주행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제 미래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경이로운 작업을 해냈습니다. 사전 제작된 영상 등이 아닌 실제 참가자들 속에서 걸어다니며 음료 제공하는 등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었습니다. 사이버캡 20대, 모델 Y 30대 포함 총 50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행사 전체 저녁 동안 수천 명의 참가자들을 사고 없이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작동하였습니다. 사이버캡이 운전대, 브레이크 및 엑셀 페달이 없었음을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수동으로 개입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날 전체 행사 저녁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자동차 비즈니스 관련해서 우리의 25년 상반기에 더 저렴한 모델들의 출시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내년 자동차 판매량 성장률 위에 무엇을 가정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대략적인 추정치를 제시한다면 내년 20-30% 정도 예상합니다. 대규모 전쟁 발생 혹은 금리 급등 같은 불강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린 불강력적 이벤트들은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더 저렴한 차량들, 자율주행의 도래 등으로 20-30% 성장 제시는 저의 베스트 추정입니다. 사이버캡은 26년도 대량 생산에 도달할 겁니다. 26년 대량 생산 돌입에 강한 확신을 가집니다. 생산을 시작하면 26년 대량 생산에 진입할 겁니다. 상당할 겁니다. 연간 최소 200만 대의 사이버캡 생산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공장에서 제조될 것이며 연간 최소 200만 대이며 궁극적으로 아마 400만 대 생각합니다. 저희 베스트 추측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베스트 추측을 묻는다면 위에 언급한 부분들이 나의 베스트 추측입니다. 4680 셀 라인에서 테슬라는 정말이지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셀의 지점으로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센티브와 관세를 제외한 배터리 팩의 전체 비용 고려해 볼 때 4680 셀은 다른 어떤 대안을 모두 고려해봐도 어쩌면 킬로와트아워당 더 낮은 원가의 가장 경쟁력 있는 배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거의 다다랐으며 상당히 흥미롭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해내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낸다면 테슬라가 자체 생산한 4680 배터리는 북미 최고 원가 경쟁력이 있는 배터리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 테슬라 팀의 엄청난 노력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쟁사들로부터 많은 셀들을 구매할 것이고, 우린 단지 내부적으로 셀을 제조 공급하는데 그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어떤 경고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차량과 에너지 저장 장치의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많은 셀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부분은 공급사로부터 여전히 조달받고 있으나 테슬라의 자체 제조한 셀이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셀이 되고 있다는 건 좋은 뉴스라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관련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같이 주간 단위로 계획간 주행 거리 마일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FSD의 새로운 버전 12.5 업데이트와 함께 사이버트럭용 FSD 출시하여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을 단일 스택으로 통합, 고속도로 주행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모두 신경망으로 작동합니다. 액츄얼리 스마트 서머니 출시, 그리고 여기까지가 12.5입니다. FSD 버전 13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쇼기 어닝콜 후반에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FSD 버전 13은 버전 12.5 대비 계획간 주행 마일이 약 대여섯 배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 연간으로 계획간 주행 마일은 약 1,000배가량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극적인 개선이며 내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슬라의 FSD가 인간 운전자보다 더 긴 계획간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하는 건 25년 2분기가 될 것으로 내부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3분기가 될 수도 있으나 내년도 25년에 인간 운전자보다 더 긴 계획간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하는 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숍 덧붙일 말 있을까요? 아숍 일론이 언급했듯 중요한 개입사의 주행 거리는 FSD 버전 12.5로 연초 대비 100배의 개선을 만들어냈고, 버전 13으로 올해 초 배포된 버전 대비로는 약 1,000배의 개선을 예상합니다. 엔드투엔드 아키텍처의 기술 발전, 더 빨라진 초당 프레임 속도, 하드웨어 성능 개선으로 인한 부분, 더 많은 기능 등등으로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25년 2분기 소위 충돌 지점이라 부르는 인간 운전자의 중요한 계획간 주행 거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론, 순전히 내부 추정치 자료입니다. 아숍, 네, 그렇습니다. 일론, 테슬라의 자율주행 역량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등의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 추정치는 25년 2분기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해질 것이며 이후 빠른 진전을 이어갈 겁니다. 모델 3나 모델 Y처럼 평범하게 보이니 대부분의 테슬라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것에 대해 모릅니다. 평범해 보이는 차량이니 스스로 운전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다 예상하지 않는 겁니다. 사이버캡, 사이버트럭은 다르게 보이나 모델 Y, 모델 3는 멋지게 보이긴 하나 꽤나 평범합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평범한 외관의 차량은 스스로 운전할 정도의 훌륭한 AI 지능을 가지고 있다 예상하지 않지만, 실은 그렇지 않기에 우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 Y, 모델 3처럼 평범한 외관의 테슬라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노출하길 원합니다. FSD 소프트웨어에 중요한 개선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30일 무료 체험판을 배포하여 사람들에게 사용해 보길 권장할 겁니다. FSD 채택률에 유의미한 개선을 목격하는 중입니다. 특히나 10월 10일 위 로봇 이벤트 이후 FSD 채택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경험하고자 사이버캡 혹은 로보택시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 차량 라인업으로 내년도 25년에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숍,
나는 차량이 개인 주차장에서 사용자에게로 스스로 운전하여 다가서는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이 어떻게 보일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현재는 속도 제한 걸려 있지만 점점 빨라질 겁니다. 스마트 서먼의 경우 이미 10억 회 이상의 사용 기록을 지녔습니다. 일론, 우린 실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테슬라 직원용으로 승차 호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인 앱을 통해 승차를 요청할 수 있고 베이 에어리어 지역 어디든 데려다 줄 겁니다. 현재는 안전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나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부연 설명할래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 데이빗, 물론입니다. 데이빗입니다. 우리는 지난 1분기 주주 자료에서 로보택시 구동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실제입니다. 연중 내내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 구축하고 생산에 진입하고자 요구되는 이 기본 구성 요소들을 수년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탑승자의 프로필 공유, 어떤 차량이 탑승하든 당신이 소유한 다른 테슬라 차량이든 다른 이에게서 빌린 차량이든 렌터카 차량이든 뭐든 간에 마치 당신 개인 소유 차량처럼 보이도록 차량 간 동기와 같은 훌륭한 기능들을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기본 구성 요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트 및 미러 포지션, 미디어 내비 등 모든 것들이 동기화되어 모든 것들이 같습니다. 우리의 로보택시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축했기에 지금 고객들에게 해당 기능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이버 보안, 당신의 폰에서 차량으로 목적지 경로 전송 등 지금 승차 호출 앱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고객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이동 경로 보는 것은 승차 호출 앱에서 필요하며 우리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승차 호출 네트워크 초기 구축 단계에서 이런 기능들에 대해 생각하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기능들에 대해 생각해 왔고 구현하게 되어 기쁩니다.